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8.3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자 지난해 6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1월 유럽 신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는 소식에 밤사이 기업의 주가가 8.4% 하락했습니다. 이에 기업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하회함과 동시에 지난해 11월 8일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여파에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8만 5천 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내린 것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로 3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냉각에 이 3대 지수가 또다시 엇갈린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날 다우는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계속 이어간 반면에 S&P 500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했고요. 또 나스닥은 1.3%가량의 추가 하락을 이어가게 되면서 19,000선이 위태로워지게 됐는데요. 이날 가장 큰 악재는 이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였습니다. 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21년 8월 이후로 역대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대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반도체 규제 강화, 또 하원의 예산안 표결 위기, 마지막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등이 지수에 추가적인 부담을 더했습니다. 또 이 AWS의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왔었던 아마존을 제외하고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알파벳은 2% 하락, 또 테슬라는 무려 8%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함께 살펴볼 거고요.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8만 5천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8만 8천 선에서 9천 달러 선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STO와 NFT 테마 강하게 현재 급등하고 있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STO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맥이 쏠려주고 있고요. 또 우크라 재건 강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의 합의점을 찾은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오는 28일 방미 계획을 전해줬고요. 또 이어서 2차 전지와 로봇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현대차와 기아가 삼성과 손을 잡고 로봇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오늘 다시 한번 힘 모아가고 있고요. 또 화장품,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이어서 한국콜머와 코스맥스가 나란히 연매출 2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오늘 호재들이 잇따라 연달아 터지고 있는 화장품주. 이어서 그렇다면 과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시죠. 어제 금통위의 금리 인하 발표 이후로 장 초반 낙폭을 일부 회복하게 되면서 0.5%대 약세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0.05%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강보합으로 빨간불 켜주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2,630선 막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수급 동향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 현재 매도 행률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꿋꿋이 2,70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마찬가지로 0.24%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지금 이 시각 770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강보합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현상 현재 3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개인이 나홀로 1,2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이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자면 이 전략 후강의 흐름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 개장부터 빨간불 켜주면서 양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만나봤었던 이 현대기아차 이슈 이외에도 어제 두 가지의 대형 이벤트가 추가로 나와줬는데요. 구글이 이 피지컬 AI 프로젝트에 로보티지 기술을 도입했다는 소식, 거기에 이어서 삼현이 세계 최초로 3-in-1 통합 솔루션 기반의 로봇 관절 모터에 대한 공급 논의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어제 20%대 강세 기록해줬었죠. 과연 이 중에서 다시 한번 맥이 모아가고 있는 이 로봇 휴머노이드 위주로 보셔야겠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 빠졌던 이유들 전날과 전전날 계속 얘기들이 비슷한데 일단은 뭐 소비 심리 악화에다가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이제 매기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것 같으니까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고 그래서 기술주식이 떨어졌다. 거기다가 대중국 반도체 제재 이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나 기술주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요. 제가 조정 받을 거라 그랬고 조정 받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빠져요. 참 신기하죠?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자,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유럽 시장 강해요. 유럽 시장 강한데 미국 증시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주식으로 작년에 넘어갔는데 지금 되게 실망하고 있다 그랬죠. 실망하지만 포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다시 올라간다니까요. 결론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데 제가 타이밍의 문제라 그랬죠. 왜 하필이면 고점에서 나스닥이 아니라 주식을 하필이면 테슬라를 왜 고점에 샀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주구장창 올라가는데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떨어진 다음에 사야 되겠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뭐 이번 주에 봤자 월요일 화요일밖에 안 되지만 지난주에서도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조정으로 내려올 때 된다. 이쪽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이유.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위험하다, 뭐 조심해라 이런 얘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죠? 내려오면 사는 거다. 여기서 쭉 빠지면 사는 거다. 한 30% 빠지면 사는 거다. 뭐 40%까지는 아니고 한 20-30% 빠지면 사는 거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데 이제 슬슬 내려오니까 저는 내려와서 좋은데 미국 주식을 거꾸로 타이밍 잡은 사람들은 지금 공포로 갖고 있을 겁니다. 테슬라 어제 8%, 9%확 빠지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7일이죠. 새벽에 장 끝나고 한 6시, 5시쯤에 나올 겁니다. 그때에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그건 가봐야 아는데 미국 시장은 여기서 더 떨어져도 돼요. 사실은. 16,000만 안 깨지면 됩니다. 16,000 깨지면 그때서부터는 추세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16,000은 깨지겠어요? 물론 주식은 100%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깨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작전들은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16,000이 깨지겠냐고요. 웬만하면 깨지겠죠. 뭐 18,000까지 내려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16,000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16,000이 깨지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뭔가 또 경제 부양책을 또 내놓으면서 또 시장을 또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쨌든 지금은 미국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지금 이슈들이 다 트럼프 입에서 나오고 머스크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되게 싫어하나 봐요. 미국 자산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하고 머스크를 지금 되게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떨어지면 또 올릴 사람들도 또 그쪽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는 차익 실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 아직 조정 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에 따른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 시장 가겠습니다. 이거 웃기거든요. 이거 오늘 이렇게 왜 올라가지? 오늘 1% 정도 떨어지고 내일도 떨어지고 해서 다음 주까지 쭉 떨어지면 로봇주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거 사야 되거든요. 내려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되게 안 좋구나 하고 주식 던져야지 막 놀래야 되는데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조심해야 되니까 지금 현금화하세요, 도망가세요. 지금 이 얘기 뉘앙스가 아니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되게 선녀예요. 지금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진짜 떨어져야 돼요. 좀 떨어져야 돼요. 좀 떨어져야 종목들이 좀 싸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늘 그랬듯이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니까 미국 시장은 전 걱정은 안 하는데 타이밍 잘못 잡아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 들어가고 지금 놀래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 지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설마 아니 고점에서 사지는 않았겠죠. 고점에서 사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 내려올 때 사라고 그랬고 우리나라 주식은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조정받으면 트럼프 수혜주들, 뭐 머스크 수혜주들, 뭐 전력주부터 해가지고 로봇주. 이거 오늘은 강한 쪽은 STO 관련주, 토큰 증권하고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그다음에 원격 의료 헬스케어도 오늘 오랜만에 좀 강합니다. 그 헬스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장중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왜 급등하는지는 뭐 이유는 아직 딱히 나온 거는 없는데 일단 뭐 비트컴퓨터도 갑자기 급등을 하고 헬스케어 관련주 급등을 하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랜만에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셀트리온 제약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아직 강하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머리를 들어주면서 좀 들어주려는 이게 다 제약바이오 섹터거든요. 헬스케어. 아침에 어떤 얘기가 있으면 클래시스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의료기기 관련주 쪽인데 아침에 찌라시가 하나 돌았어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가 인수 추진설. 근데 막상 아침에 급등하면서 다시 또 뉴스가 또 얘기가 또 돈 게 삼성전자 부인설. 그럼 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용을 이제 기사 아침에 나온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의 먹거리 사업, 예전에 뭐 신수종 사업처럼 뭔가 먹거리 사업 미래에 이런 헬스케어라든지 뭐 원격 의료라든지 뭐 일단 이런 쪽에다가 뭐 홈케어 이런 쪽에다 기사 보니까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쪽을 이제 앞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삼성전자가 헬스케어를 그래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최근에 그 보핏인가 뭔가 하여튼가 뭐 허리에 차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걷는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삼성전자가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로봇과 직결되거든요. 헬스케어랑 이게 이제 제약이라는 게 헬스케어라는 게 이제 제약 분야에서도 약간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그 시계 그 찾는 것도 그 심장박동 그 측정하는 것도 다 그것도 헬스케어라 그러잖아요. 의료기기. 뭐 산소호흡기도 뭐 의료기기고 뭐 범위를 좀 넓혀가면 결국 그게 이제 로봇이라든지 보조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 뭔가를 인수하려고 하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서 헬스케어가 급등을 하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시간이 쭉 지나가다 보면 의료기기 관련주들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그 신약 관련주하고 로봇주하고 이게 다 믹스가 되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결국은 이것도 작년에 많이 했던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그리고 이거 과거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10년 전서부터 섹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의사 단체들의 그 반발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으면 원격의료법도 많이 통과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쨌든 간에 많이 통과가 됐고 지금 의사들도 많이 그 수술 로봇이라는 것들 우리 기사를 잘 안 봐서 그렇지 찾으면 나오더라고요. 수술 로봇들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많이 이거를 지금 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과거에 예상하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중국과 미국에 있는 수술 로봇들이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국내로 다시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 못 막아요. 왜냐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걸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조짐들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인데 어쨌든 원격 의료기기 관련주들, 의료기기 관련주들 최로 여러분 들었었던 셀바스 헬스케어도 의료기기 관련주거든요. 저는 그런 쪽을 좋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 얘기에 동의를 하면 바닥에 있는 것들 로봇 관련주 잘 봐야 되고요. 의료기기 관련주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오늘 빠지지도 않고 미국 장 조정받고 있는데 미국 장 조정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안 올라가면 분명히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텐데 그 충격을 놀래지 말고 기회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강하네요. 요즘에 코인 시장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들. 뭐 코인 시장 이따가도 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할 텐데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한두 달 만에 지금 20% 넘게 비트코인 20% 빠졌잖아요. 다른 애들은 40% 50% 빠졌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작년에 11월 달에 안 좋다 그래갖고 다 미국 주식으로 넘어갔다가 코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반토막 나고 미국 주식 가서 20% 30% 깨지고 코인 시장 가서 50% 깨지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할 거면 차라리 하나만 노렸으면 아니면 반반 섞어서 했었으면 어쨌든 주식은 타이밍의 문제지 걔네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거꾸로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미국 주식도 코인도 우리나라 주식도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게 되면 다 매매로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나스닥 지수가 1.5% 하락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이 미증시는 고점 부담으로 작은 악재에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반대로 하방이 상당히 견고한 모습 전문가님 말씀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나스닥 지수는 1.5% 하락하는 동안 코스피는 10.2% 상승했고요. 또 코스닥은 14% 이상 올랐는데요. 주요국 44개 지수 중에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했고요. 1, 2위가 각각 러시아와 폴란드 지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3위와 5위권 안에 들었다고 해석을 해도 불가하겠죠. 이렇게 환율도 오늘 장중 다시 1,420원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우호적인 여건 마련해주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회가 왔을 때 시장의 흐름을 바로 잡으셔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까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원익홀딩스 매수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보기 어려운 종목이 등장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 시각 1.27% 올라서게 되면서 4,395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원익홀딩스 전문가님 이 로봇 관련주로 잡아주셨는데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지 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한번 짚어주시죠. 제가 반도체만 갖고 있는 쪽들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도 한 지 좀 됐어요. 반도체만 갖고 있는 쪽들은 중국의 추격 때문에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지난 주말, 며칠 전에 주말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죠.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을 지금 추월을 했다 하면서 경종을 울리는 공중파 지금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사실일 거란 거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만 갖고 있는 쪽들은 좀 어려우니 로봇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로봇도 IT 섹터인데 그걸 갖고 있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아예 그냥 로봇 섹터로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으로 있거나 아니면 같이 엮여 있는 쪽을 보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원익홀딩스는 과거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맞죠. 원익 IPS, 원익 QNC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주가 맞는데 원익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을 뭐 95%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익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볼 만하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으니까 쫓아가지는 말고 이게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래 실리고 세력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는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커질 거라는 거는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않더라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뭐 TV를 보든 TV에서도 그런 칼럼이나 아니면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나 로봇에 대한 뭐 다큐 이런 거 몇 개만 시청해봐도 야 로봇이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의 그 세상을 바꾸겠구나라는 거를 모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아예 안 보면 모를까? 찾아보면 앞으로의 로봇의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자기 주머니 꺼내가지고 로봇 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로봇에 대한 이슈는 뭐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이슈가 있는데 차트가 바닥에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걸 어떻게 싸게 살 건가라는 걸 고민을 하라 그랬죠. 그거에 원익홀딩스가 역배열 급등주 패턴의 하나니까 잘 보시면 되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반도체 장비주일 때서 자주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좀 오래됐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추천한, 그거는 그래도 최근래 좀 추천했던 건데, 그것도 뭐 코로나 때서부터, 그때도 반도체 장비주는 추천했었으니까, 코로나 때 그때 2월 달 코로나 발명하고 급락할 때 현금화 시켜놓고 3월 달에 급락한 다음에 2차 전지도 추천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도 하는 말이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 추천했었던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대비 안 간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올라갔긴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서 오랜만에 지금 머니골딩스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못 살 겁니다. 지금은 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쫓아 들어가기에는 다소 고점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매수 전략을 이따가 펼쳐주실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오늘은 또 계속해서 수요일이죠.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 바로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2월 17일 에이직랜드 37,600원, 또 18일 한국카본 14,000원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양일 모두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19일 워트 9,340원 선에 만나봤는데 16%의 다시 봐도 놀라운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2월 20일 셀바스 헬스케어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목 만나봤습니다. 각각 4,950원 그리고 4,875원 선에 만나봤는데 2%의 상승률 그리고 3%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지속해서 보시죠. 2월 24일 엑세스바이오 5,650원 3%의 상승률 다시 한번 기록해주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해줬고요. 또 2월 25일 하이로코리아 29,00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 지난 종목들 상황 보고 왔는데요. 3%의 상승률 단 하루 만에 도달해준 이 월요일의 표적 종목 그리고 어제 하이로코리아는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이 주인공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는 조선 기자재이면서 피팅, 관 이음새 관련주, 그러니까 LNG 가스선 이거 이슈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지금 살짝,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 LNG 뭐 그거 뭐 우리나라도 참여한다 어쩐다. 근데 껴줄지 안 껴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느낌은 안 껴줄 것 같기는 한데 껴줘도 요만큼 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다 해먹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배는 만들어야죠. 배는 지금 미국에서 할 수는 없으니 거니까. 그래서 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LNG선 많이 찍어내게 될 거고, 그럼 거기 들어가는 뭐 배도 거기 탱크 있고 거기 파이프 연결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로서도 일단 뭐 알래스카 거기 LNG 그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배를 대니까.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기사 내용을 주고 올리면 한 번은 갈 것 같으니 조정 시에 잘 보면 되는 거다라고 한 몇 주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하이로코리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선 기자재 피팅 관련주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원래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빠지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안 올라갈까 봐 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아니, 빠질 때 좀 같이 빠져주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빠질 때 안 빠지고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안 빠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야 좋은 거죠. 근데 올라갈 때 빠지고 쟤네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라갈 때 빠지고 미국 시장 빠질 때 안 빠지고,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을 보면은 미국 시장 올라도 빠지고 미국 시장 빠져도 빠지고 그것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그것보다는 나아졌는데, 그래서 요거 좀 조정받으면 다시 또 추천주를 가지고 나올게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이 조정받고 있어서 지금 막 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어제 얘기했던 가격대는 들어오긴 했는데 미국 시장이 일단 오늘 밤 계속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관세 얘기랑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 얘기랑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주가가 좀 반등을 주기 시작해야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런 애들도 좀 쉽게 이렇게 올라갈 텐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니까 지금 이거 사도 되나 말아야 될 텐데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갖고 있는 거 던지고 싶을 거예요. 미국 시장 떨어져서 우리나라 더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주워 담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은 미도달됐어요. LNG 가스성 관련주들은 트럼프 관련주 나쁘지 않고 자 급등명중 종목의 워트 보겠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종목인 건데 지난주 이제 들어가서 2월 19일 날에 들어가서 10,000원 정도는 갈 것이다. 해갖고 그동안에 뭐 3% 5% 수익 날 때에서도 뭐 조금만 팔아라. 뭐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더 갖고 간다. 왜냐면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저께 그저께서 확 올라왔죠. 그래서 16% 정도 줬으면 많이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정받으면 다시 또 싸게 사세요. 액침 냉각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침 냉각. 그래서 뭐 젠슨항이 우리나라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기사가 그렇게 됐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확인 안 해봤지만 그 기사를 다 믿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강하게 버텨서 그렇지 원래는 조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워트도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빠지는 거는 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안 팔았다면 떨어질 걸 생각해서 비중을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매이기 때문에 팔았으면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도 되는. 그리고 어제 삼성공조랑 같이 보라고 했죠. 삼성공조가 얘가 안 빠져서 그래요. 얘가 지금 액침냉각 관련주로 대장인데 얘가 계속 넘어가면 액침냉각이 관련주들이 순환하면서 워트가 좀 더 갈 수는 있지만 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으로는 빠져야 되거든요. 일로 쭉 빠지면 워트도 쭉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표 종목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 참 오랜만에 등장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게 차트를 보면은 엄청 많이 빠졌죠. 어차피 지금 여러분 못 삽니다.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만만해 보이긴 하네. 그렇죠? 많이 빠졌죠. 고점에서 마이너스 80%, 85% 정말 많이 빠졌다가 작년 11월 달서부터 들썩들썩 거리더니 갑자기 2월 달서부터 거래 실으면서 여기서부터 2,700원대에서 올라간 게 4,700원까지 지금 단기간에 올라간 게 72%입니다. 일단 조정받으면 당연히 공략을 하는 건데 일단 패턴을 설명하자면 이게 역별 급등주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주가가 요게 1년치입니다. 1년, 2, 3, 4, 5, 6, 7, 8, 9, 10, 10년 동안 이렇게 빠졌어요. 원익홀딩스, 망하는 회사도 아닌데 반도체 장비주 쪽에서 원익그룹주, 뭐 주성이, 그다음에 뭐 테스 다 우량한 애들에 속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상하게 반도체들이 해외는 잘 가는데 그래서 반도체들을 그렇게 눌러놓고 그렇게 안 가더니 얘네들이 10년 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저렇게 땅굴을 팔 줄 알았나? 할 정도로 그건 아닐 건데 뭐 우리나라 이제 공매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공매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릴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시장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빼놨다가 최근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들도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간다, 뭐 중국 애들이 뭐 추격이 들어온다 해갖고 작년부터는 그래서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지금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게 로봇이죠. 그러니까 로봇은 미래가 창창하니까. 근데 로봇이 미래가 좋다고 하지만 과연 그럼 원익홀딩스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를 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쟁과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물음표 내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중국을 지금 막 능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러니까 뭐 여건들이 그다음에 인력으로든 지금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중국하고.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로봇의 미래가 지금 밝으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T이기 때문에 F 감성이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애국심을 갔을 때에서는 우리나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태까지 그런 어려운 걸 잘 역경을 어쩌고 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보이는 대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어려운데 왜 주가는 그럼 올라간다고 보느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대감에 급등을 해요. 미국장 봐봐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몇 프로나 올라갔어. 올라간 게 아니고 지금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 그러는데 지금 경제 올해 뭐 이렇게 계속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막 안 좋다라 그러는데 주가는 폭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도박장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기대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확 받으면 공략해봐도 좋아요. 근데 이 조정은 잘 안 들어올 텐데 3,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좀 사봐도 되지 않나. 그래도 누군가가 바닥에서 지금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거래는 실리기 시작했고 10년 동안 빠졌던 종목이고 이 로봇 이슈로 이 기대감으로 작전하는 애들이 크게 올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쫓아가지는 말고 혹시나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막 가지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전에 4년 전에 6,000원에 7,000원에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뭐 10,000원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이슈가 워낙 커서. 근데 이거를 지금 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최소한 3,500원 이하, 그러니까 2,500원이면 최고죠. 그러면 땡큐인데 뭐 내려오겠어 거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3,500원 이하로 내려오면 혹여나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거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저희 매수가는 3,500원 선을 만나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다시 국장에 복귀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확실히 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신데 아직까지 자리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레뷰 코퍼레이션 들어와 있네요. 13,130원 그리고 15%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서 이 현재 수익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13,6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0.44%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지만은 음봉 그려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의 갭상승 띄우는 듯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레뷰 코퍼레이션 현재의 수익권에서는 다소 약간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홀딩한다면 더 많은 수익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기업 내용을 보니까 일단 광고 섹터인 것 같네요. 일단 뭐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상장은 2년 전에 했고, 근데 이것도 그동안 되게 빠졌던 종목이군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이후에 여기가 시가입니다. 쭉 빠지죠. 반등주는 척하고 잠수를 탑니다. 신저점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1년을 바닥을 기다가 이제 드디어 슬슬 머리를 들면서 여기 보면 이게 정배열로 돌리죠.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확실하게 보이죠. 정배열로 돌리죠. 주식은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코인도 타이밍의 문제고 미국 주식도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그 어떤 주식도 나쁜 건 없어요. 바닥에서 잘 잡으면 모든 종목들이 다 선녀예요, 선녀. 이것도 지금 13,100원이면은 이거를 저기 여기서 잡았으면은 악마죠, 악마. 여기 샀더니 1년 내내 떨어지기만 하고 올라가진 않고 마이너스 57%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악몽이 되는데 지금 뭐 13,100원이면 뭐 여기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13,100원 사서 정배열을 타고 있으니까 주식이 되기 쉽죠. 미국장 빠진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보고 떨어진다 그래도 내 건 안 떨어지네, 내 건 자꾸 올라가네. 되게 주식이 쉬워 보일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 들어가서 그래요. 이건 일단 박스권으로 볼 때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또 올라오면 매도했다가 계속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13,130원 이 자리가 그렇게 스마트한 자리는 아니에요. 딱 애매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손실도 났다가 수익으로 바뀌었다가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다음에 살 때는 좀 더 단가를 좀 낮춰서 우상박으로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서 뭐 딱히 악재로 타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뭐 얘가 뭐 한학령 뭐 해제 뭐 수혜주가 됐다가 뭐 피해주가 됐다가 그런 것도 아닐 거고
광고 쪽이라. 그렇다고 뭐 반도체라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제재로 인해서 뭐 피해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뭐 미국에서 관세 영향은 안 받는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받습니다. 싹 다 받지만 그래도 관세 영향을 받는 수출주의 느낌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매매하기는 좀 편안한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 15,000원, 16,000원 매도했다가 다시 한 12,000원, 11,000원 쪽에서 매수했다가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쌈지엔터. 오늘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들어왔네요. 16,300원에 10%. 매수 단가가 또 상당히 좋으신데 지금 시각 쌈지엔터 2%가량 어제 급등에 따른 되돌림은 다소 나오고는 있지만 27,700원 상당한 수익권역에 현재 머무르고 계신데요. 또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죠. 바로 JP모건을 사로잡은 핫쇼핑. 이 JP모건의 매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쌈지엔터의 주가가 어제 양봉 크게 뿜어냈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에서 슬슬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자, 지금 뭐 티니핑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 저는 일단은 경계를 합니다. 16,300원. 여기서 급등할 여기서 잡아주셨나 봐요. 여기서 물리진 않았을 거고 여기서 잡으신 건데, 그러니까 강하게 돌파할 때,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할 때, 원래 이게 상승장이나 폭등장이나 테마가 아주 강할 때 쓰는 돌파 패턴이거든요. 근데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워낙 티니핑이 이슈가 좀 컸죠. 차트도 이렇게 바닥에서 돌렸고 슉 바닥에 이것도 역배열 급등주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비슷한 거거든요. 쭉. 근데 원익홀딩스에 대한 그 로봇에 대한 이슈보다는 티니핑의 이슈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티니핑에 거의 거의 우상급이니까, 그래서 주가가 그 호재는 지금 잘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뭐 실적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주식이 실적을 동반해서 정배열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대감이 사라지거나 누군가가 팔게 되면 떨어지기 마련이니까, 이게 힘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나온다는 게 거래가 실리고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그때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 모습은 없으니 더 가져가면서 욕심을 내셔도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도 경계를 좀 서야 되는 자리는 25,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조금 이거 누군가가 지금 팔기 시작한 게 아닌가. 안 깨질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올렸다가, 왜 더 올리고 올려야 또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에코프로 되는 거 아니야. 따라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처럼 올리면 그때는 따라온 사람들한테 물량 넘기고 도망가겠죠. 물론 에코프로만큼은 못 가겠지만 에코프로는 100배가 갔어요. 10,000%가 갔습니다. 10,000%가 갔는데 티니핑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모든 테마주의 결론은 이래요. 누군가한테는 물량을 넘기고 넘어가는데 도망가는데, 그 물량을 넘어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왜 사냐 물어보면 더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저거 없으면 간첩이라 그러니까 다들. 근데 바닥에 있을 때에서 좋다라고 그러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고점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아직 SMG 엔터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막 40만 원 갔는데도 막 좋다는 얘기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아니니까, 바닥에서 뭐 불과 뭐 몇백 %밖에 안 갔잖아요. 테마주가. 많은 수익을 냈지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25,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더 줄이시면 되고, 더 올라가면 한 35,000원, 4만 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박스 과장이니까 너무 욕심내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5,000원, 4만 원까지는 세력들이 어쨌든 간에 더 올려서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서 기사들을, 뉴스들을, 재료들을 더 뿌려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8% 이상이나 급락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의 상승분을 이날까지 해서 거의 반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중국에서 FSD 시스템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이렇게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다는 사실, 대체 어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 바로 보실 텐데요. Tesla stock drops 8% as European sales fall. 유럽에서의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8%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고요. Elon Musk net worth goes down $15 billion. 자, 일론 머스크의 이 순 자산이 계속해서 150억 달러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탑라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탑라인 핵심 내용이죠. Across Europe fell about 45% over the last month. 자, 지난 한 달 동안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45% 무려 절반 가까이가 급감했습니다. 아니, 유럽에서의 전기차 자체가 판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지난 유럽에서의 1월 전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요. 여기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가 거의 절반 가까이의 판매량 감소가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Tesla's market capitalization was also down to 972.98 billion as a midday. 자, 테슬라의 이날 이 시가총액이요. 정오 기준, 미드데이 기준으로 972.98 빌리언 달러, 정확하게는 9,729.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시가총액이 1 trillion 달러 아래로 1조 달러 밑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 것은 작년 11월 이후 대선 이후로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냐? 첫 번째 당연히 제조 전환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요. 유럽에서의 이 CEO 머스크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머스크가 독일의 극우 정당인 AfD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반감들을 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AfD의 선거 유세 영상에서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거의 죄책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지난해에는 이 대통령 취임 행사 연설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여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 머스크의 이 비호감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테슬라. 전문가님, 또 얼마 전에는 이 BYD가 테슬라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로 올라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 국민을 폭군 정부로부터 해방해야 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펼치고 있는 머스크. 왜 이렇게 자꾸 유럽의 정치에 관여를 하는 걸까요? 자, 일단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그래요. 테슬라는 지금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그래서 완성도를 점점 높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만 지금 일단 유럽에서 차가 일단 잘 안 팔린다는 얘기랑 중국의 그 전기차가 성능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격, 우려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기사들은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차트를 봤을 때 자,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 저는 테슬라를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받으면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술주고요.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같이 떨어지면 원래 떨어질 때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계속. 모든 주식에는 호재랑 악재가 같이 있는데 떨어질 때는 악재를 더 부풀립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갖고 있죠. 그럼 불안하니까 뭐 어떻게 해요? 못 삽니다. 거기다 던지는 사람들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손절하는 사람들도 나올 거고. 그 물량이 나올 때까지 안 좋은 얘기를 떨어뜨리겠죠. 근데 미국 주식은 참 단순해서 제가 볼 때는 여기 270달러 정도에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돌아서야 거기에서 멈추고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 부분과 확인 부분을 구분해서 들어가야 돼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일요일 날에 비가 올 것이다. 확정이 아니죠. 그렇죠? 예측이에요. 예측. 근데 비가 오면 우산을 그때 가져가면 돼요. 근데 갔는데 비가 안 오네. 그럼 우산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확인 부분. 그래서 270달러 정도에서 테슬라가 멈춰 서는지 거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테슬라를 노리는 분들은 그 정도에 내려오면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근데 막상 270달러 내려왔는데 미국 시장이 정신을 차릴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분석을 여기서 잡았잖아요. 여기서 요 폭에 잡은 거거든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상승에 하락폭의 조정폭을 계산을 했던 건데 그러니까 확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여전히 강하니까. 근데 미국 시장이 갑자기 이상한 기사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되게 심하더라 해갖고 갑자기 막 무슨 리스크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갑자기 막 무슨 뭐 전쟁이 날지 뭐가 날지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오면서 갑자기 미국 기업들이 갑자기 급락하고 그러면 더 빠지겠죠. 그때는 저 밑에서 다시 계산을 다시 때려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한 $270 정도에서는 이거 오늘 한 얘기도 아니고 여기 고점에 있을 때부터 얘기했어요. 고점에 있을 때부터. 이걸 뭐하러 사냐. 봐봐요. 지금 보니까 제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죠. N자 목표치를 준 자리에서 뭐하러 사요 여기서. 타이밍의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정폭이 원래는 여기였죠. 여기가 시장이 되게 강할 때는 여기서 멈추지만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가 된다 그랬죠. $270까지. 그래서 $270 좀 내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302인데 더 내려오면 또 거기서 멈추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멈춘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고점에서만 물리지 않으면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마존으로 가면 이것도 제가 $198, $189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니까 그 조정폭이 여기가 될지 가봐야 되지만 올라갔으니까 이게 미국 주식은 계산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이게 잘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려오면 뭐 이쪽을 노리거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해봐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항상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락을 하면 사면 안 되죠. 미국 시장이 돌아서거나 좀 거기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올 때 각각의 종목들을 계산을 해서 조정폭에 내려오게 되면 공략을 하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러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코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안 좋아서 코인으로 넘어가겠다는 사람들한테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종목들 떨어지는 거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고점에서 요만큼밖에 안 빠졌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이게 한 21%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이렇게 빠졌죠. 몇 개월 걸렸냐면 지금 2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41% 정도 빠졌습니다. 나머지들도 지금 빠진 거 봐요. 3개월 동안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반토막. 그러니까 코인은 거의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좋게 얘기하면 싸게 사면 진짜 큰 돈을 벌긴 벌어요. 근데 반대로 잘못 들어가면 돈 금방 날립니다. 이게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추세를 타야 돼요. 추세를 타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코인보다는 안전한 게 미국 주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식이 지금 재미없다 그래서 코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금액을 살짝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한 1억 한다. 그러면 코인은 한 500 정도가 전에 볼 때는 적당해요. 왜냐면 그거 날려가 없어져도 미국 주식에 다시 벌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제가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 반반 섞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인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미국 주식이 더 얘보다 안전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 안 좋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애들, 하여튼 매매하는 종목들, 좀 의료에 관련주들도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JLK가 움직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도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테마주들 매매하는 데는 지금 좋으니까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내장 복귀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현재 3가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미증시의 조정으로 인한 영향에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하방은 탄탄한 우리 국내 증시 현재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소회주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장의 표적 종목은 원익홀딩스 로봇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반드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